화장실 전체 수리 개조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건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명작을 만들어 드리는 부동산 명작 한명아입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 10대 키워드 중에 원포인트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다움을 잃지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고객님을 위한 원포인트업으로 양도세 완전 정복을 한번 꿈꾸면서 양도세를 조금 세세하게 조금 깊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도세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할 거 다 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과표를 적게 만들어야 낮은 세율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표를 적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공제해 주니까 이 필요 경비는 양도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면 그 이익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런 게 양도세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해서 이거를 이익에서 그 필요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필요 경비입니다. 여기서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필요 경비하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필요 경비에 산입을 시켜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요 경비를 간과하고 실수로 넣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원포인트 업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팔 때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걸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금액이잖아요. 이 취득가액을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 가액, 즉 우리가 취득할 때 금액, 취득가액하고 취득할 때 내게 되는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법무비용, 그리고 우리가 살 때 국민채권 매각 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증비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인지세, 이렇게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 들어가는, 내가 샀다가 파는데 매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양도 비용,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팔 때도 중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양도시 중개 수수료하고 양도세 신고 비용, 그러니까 세무사를 썼다 그러면 이런 신고 비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취득 금액은 등기 권리증에 한꺼번에 묶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어차피 등기 권리증이 필요하니까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은 비교적 잘 챙겨서 필요 경비에 산입시켜 갖고 양도 소득에서 잘 공제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제일 많이 누락하는 부분이 이 중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들어간 필요 경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많이 누락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도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수증을 챙겨놨다고 해도 챙겨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사 챙겨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종종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고객님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이 등기 권리증이랑 같이
묶어 놓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등기 권리증이랑 같이 묶어 놓지 않으면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과하는 부분이 모든 비용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보유 중에 이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비용 중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 중 이 부동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수선비 중에서 이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할 수 있고요. 같은 수선비라고 하더라도 이 자본적 지출은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그 나머지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샤시를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방을 확장을 했다든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에 속하는데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이 자본적 지출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에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만들어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선비용 이런 것들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너무 지저분해서 도배를 다시 했다든가 장판이 찢어져서 교체를 했다든가 화장실 공사를 했다든가 싱크대 교체, 붙박이장 설치, 중문 설치, 등 교체, 페인트 공사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상을 유지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는 수선비 같은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이 베란다 확장, 샤시 교체, 방 확장,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교체 등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떨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집 화장실을 개조를 했어요. 아주 전면적으로 개조를 다 했습니다. 아까 화장실 수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본적 지출에 속할까요? 수익적 지출에 속할까요? 아까 화장실 공사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수익적 지출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즉 수선비 정도라고 보면 그동안 국세청 유권 해석 및 조세 심판원의 심판 결정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 심판원에서는 화장실 전체 수리 및 개조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건 조세 심판원에서 화장실 전체 수리 개조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건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건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도세 납세할 때 불복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옵션으로 선택하는 품목들은 분양가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어서 취득가액까지 함께 묶였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봐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이 설치했다고 하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필요 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붙박이장과 중문을 옵션으로 선택했다고 하면 해당 항목의 지출 비용은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옵션 항목을 옵션 분양할 때 신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주 비싼 북유럽 원목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붙박이장을 새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붙박이장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 중에 다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 용도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근생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자본적 지출로 우리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상가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도 변경 비용은 당연히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같은 수선비는 당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비이고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할 때 매끄럽게 취득하지 못하고 소송이나 화해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비용도 취득가액에서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인정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취득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과정에서 기존에 임차인이 있던 집을 매수했는데 그 임차인이 집을 인도해 주지 않아서 임차인의 명도 소송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에 관한 소송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할 때 자본적 지출한 비용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계산했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듬해 5월 양도세 확정 신고하실 때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필요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양도 올해 1월 달부터 양도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은 수익적 지출을 대부분은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재돼서 일괄 청구된 영수증으로 필요 경비로 우리는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 계약서를 쓰거나 견적서를 받을 때 각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서 기재해 두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시청해 보신다면 간단하게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매도하셔야 되는 매도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희 센트럴 부동산하고 상의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